그 밀도라는 것은 우리가 밀도의 개념은 뭐하고 연결시키면 된다? 밀도가 크다, 무겁다, 밀도가 작다, 가볍다. 그러면 밀도가 작은 건 어떻게 돼요? 뜬다. 무거운 건 가라앉는다. 알지? 그래서 우리가 밀도차를 이용할 건데, 자, 고체 혼합물, 고체야, 고체. 그래서, 자, 먼저 고체 같은 경우는 밀도가 뭐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겠죠. 그치?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거를 뭐냐면은 거기에다가 액체에다가 넣을 거야. 근데 이 고체 혼합물은요, 일단 전제 조건이 뭐냐면 액체에 녹지 않아야 돼요. 액체에 녹지 않아야 돼요. 알겠지? 그래서 액체에 용해되지 않은 고체 혼합물을 액체에다가 넣어주는 거야.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 이 밀도를 비교했을 때 예를 들어서 고체 A가 있고, 자, 액체가 있고, 그 다음에 고체 B가 있을 때 만약 밀도가 요 관계가 성립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액체라고 하면 고체 A는 무거우니까 바닥에 가라앉겠지. A가. 그치? 자, B는 가벼우니까 위에 어떻게 돼요? 뜨겠죠. 그래서 A와 B를 이렇게 구분시켰어.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걸러주면 되죠. 그래서 걸음이란 거예요. 걸음. 그래서 걸음은 어떻게 분리를 하는 거냐면은, 자, 우리가 이제 이 나중에 문제를 보면은 어느 하나의 분리 방법이 아니라, 자, 그 물질들을 분리할 때 여러 개의 분리 방법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 여러 개의 분리 방법이. 그래서 걸음법이라고 해서 얘는 바로 뭐냐면은, 자, 입자의 크기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알겠지? 그 다음에 또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요 같은 경우는 그냥 A하고 B가 입자가 비슷하면 어떻게 돼? 그래서 얘 만약 입자의 크기가 차이가 크게 나면 우리가 걸음법을 쓰면 돼요. 알겠지? 그래서 입자의 크기가 차이가 나면 이제 걸음법이야. 그럼 얘를 어떻게 하냐면은, 아니면은 이제 이 상태에서도 그냥 걸음법 써도 돼. 입자 크기와 상관없이. 자, 요렇게 우리 깔때기 두고 여기에다가 걸음 종이를 놓는 거지. 걸음 종이를. 그러면 이제 요 부분만 따로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되냐? 액체가 걸러지고요. 자, 여기에는 뭐만 남아? 고체 B가 남겠지. 자, 이것이 바로 걸음법이야. 알지? 그래서 걸음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면, 자, B하고 액체 분리가 됐죠? 그래서 다 한 다음에 다시 또 어떻게 돼요? 똑같이 이제 하는 거죠. 이번에 이제 나머지 부분을, 자, 요 깔때기에다가 걸음종이 놓고, 그래서 여기 이제 걸음종이를 놓고, 자, 나머지 부분을 여기다가 이제 넣어주는 거야. 그럼 이제 바닥에는 액체가 가라앉고, 자, 여기에는 뭐가? A가 통과를 못하니까 걸러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A, B 액체를 완전히 분리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러한 방법도 있어요. 연결되는 거. 그래서 걸음법이라는 것이 있다. 걸음법은 입자의 크기가 차이가 많이 날 때. 입자의 크기가 많이 차이 날 때. 알겠지? 걸음법이라는 것도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고체끼리 섞였을 때 일단 이 특징이 뭐냐? 액체에다 녹일 거야. 액체에다 집어넣을 거야. 근데 고체는 액체에 녹으면 안 돼. 그리고 반드시 뭐가 나야 된다? 밀도 차이가 명확하게 나야 됩니다. 자, 왜냐면 밀도가 고체 A하고 B가 밀도가 얼마 차이 안 나요. 그래서 물보다 무거우면 A, B가 이게 같이 섞여서 가라앉을 거예요. 알겠지? 자, 그리고 A, B가 밀도 차이가 얼마 안 나는데 얘네들은 물보다 가벼워. 그럼 이 부분에 A, B가 같이 섞여서 뜨겠지. 그럼 이때는 우리가 이 방법을 쓰지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밀도를 이용한 분리는 무조건 밀도 차이가 나야 된다. 그래서 액체에다가 넣어서, 자, 분리를 시키려면은 반드시 이 관계가 성립이 돼야 된다. 알겠지? 그래서 고체가 섞여 있는 혼합물의 분리는 바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고. 자, 지워도 되지? 다 됐어? 자, 지웁니다. 자, 이번에는 액체끼리 섞여 있어요.
액체 혼합물의 분리예요. 알겠죠? 그래서 자, 우리가 이 액체 혼합물끼리 분별했을 때 요 분리하는 장치를 뭐라 하냐면은 분별 깔때기라고 그래. 분별 깔때기. 자, 요거는 전제 조건이 뭐냐? 액체끼리 서로 섞이지 않아야 돼. 액체인데 섞여버리면 우리는 이거를 밀도차를 이용해서 분리를 못해. 그러니까 액체를 넣었는데 얘네들이 서로 섞이지 않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서로 녹이는 용해성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용해성이 없어야 돼요. 자, 용해성이 없어야 돼요. 그랬을 때 스포이트나 분별 깔때기, 우리는 주로 분별 깔때기를 이용할 겁니다. 분별 깔때기.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놓고 여기에 꼭지가 있잖아. 그러면 자, 얘네들은 서로 섞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 여기가 층으로, 자, A하고 B가 이렇게 두 개의 층으로 이룬단 말이야. 그럼 서로 섞이지 않으니까 두 개의 층을 이루겠죠? 그러면 요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밀도가 누가 크다? 큰 놈이 무거우니까 아래쪽에 있는 거야. 아래쪽에. 그럼 이제 요 상태에서 이 꼭지 또는 우리가 이거를 밸브라고 그래. 꼭지 또는 밸브라고 하는데 얘를 돌리면은 이 구멍이 딱 맞아 떨어지면서 여기에서 이제 한 방울씩 뚝뚝뚝뚝 떨어질 거야. 떨어질 거야. 그러면 요 경계면 있지. A하고 B의 경계면이 내려간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려가서 요 꼭지점에 요렇게 딱 놓여지면 꼭지를 잠궈. 그럼 어떻게 돼요? A하고 B를 분리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분별 깔때기라고 그래요. 분별 깔때기. 그리고 얘네 많은 양일 땐 분별 깔때기고 이런 거지. 분별 깔때기 소량일 때는 요런 비커에다가 여기가 이제 뭐 B가 되고 A가 되잖아. 그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돼? 스포이트를 이용해서 A를 빼내는 거야. 그럼 어차피 요 경계가 있으니까 알겠지?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요 경계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가 A가 스포이트로 다 이제 빼면 분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스포이트라든가 또는 분별 깔때기를 이용한다. 좀 양이 만들 때는 그 많은 양 스포이트를 언제 할 거야? 그치? 그러니까 분별 깔때기. 자, 분별 깔때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책에서는 분해 깔때기라고 그래. 분리하는 거야, 액체를. 알겠지? 그래서 분해 깔때기라는 표현도 쓰고, 분별 깔때기라는 표현도 써.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러한 어떤 분별 깔때기, 분해 깔때기를 이용하는 경우는 뭐냐? 서로 혼합물이지만 서로 섞이지 않아야 돼. 그래서 물과 기름, 물과 식용유, 자, 물과 에테르, 물과 사이마탄소, 물과 석유, 간장과 참기름.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섞이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면 서로 섞이지 않을 때는 무거운 것이 아래층에. 그치? 그래서 누가 아래층이냐? 물과 식용유, 물의 밀도가 더 크네요. 물과 에테르, 자, 물의 밀도가 더 큽니다. 사이마탄소, 사이마탄소가 더 커요. 물과 석유, 자, 어떻게 돼요? 물이 더 큽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있고, 간장과 참기름, 자, 간장이 밀도가 더 커요. 그래서 이 몇 가지는 조금 암기를 해두는 것이 좋다. 알겠지? 몇 가지는 암기를 해두는 게 좋고, 자, 나중에, 물과 사이마탄소하고 물과 에테르 있지. 요거는 있잖아. 고등학교에서 진짜 자주 나오는 거야. 이 고등과정에서도, 고등학교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니까 미리 좀 외워두고 있어. 고등학교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밀도차를 이용해서 분리를 할 거야. 밀도차. 그래서 가벼운 거, 밀도가 작은 것은 뜬다. 무거운 거, 밀도가 큰 것은 가라앉는다. 아래쪽이다, 위쪽이다. 그래서 밀도차는 가볍다, 무겁다를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살짝 들어간 게 뭐냐면은, 자, 밀도차를 이용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분리를 할 거야. 유조선이 좌초가 됐어. 기름을 이제 원유를 이제 운반하고 있는 유조선이 좌초가 돼서 바다에 기름이 떠. 그러면 밀도가 바닷물이 기름보다 크잖아, 석유보다. 그러니까는 바닷물 위에 기름이 뜹니다. 그래서 바닷물 위에 기름이 뜨기 때문에 뜬 기름을 걷어내요.
알지? 걷어내요. 또는 그 기름만을 흡수하는 어떤 그걸 갖다 놓고서 흡수시켜요. 자, 그 다음, 혈액분리. 혈액분리인데, 우리가 혈액을 분리하는 과정이 두 가지가 있어. 자, 어떤 거냐면은, 요런 시험관에다가 혈액을 집어넣어. 그럼 아래쪽에 혈구가, 자, 위쪽에는 액체 성분인 혈장이, 알지? 혈장이 있어, 혈장. 그래서 요 혈구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되겠지? 그럼 혈장은 액체 성분이고, 그래서 요건 적혈구 있으니까 혈구는 붉은색이 될 거고, 혈장은 노란색이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자, 요 혈장을 다시 끄집어내요. 혈장만을 다시 뽑아요. 그럼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자, 요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돼? 거름법을 이용한다든가,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 되고, 혈장을 다시 뽑아가지고서 이제 요 상태에서 얘를 회전을 시킵니다. 회전을 시켜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회전시키는 것은 뭐냐면 원심 분리라고 그래요. 자, 이 혈장에는 물도 있지만, 자, 여러 가지 단백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녹아있단 말이야. 그래서 녹아있는 고체 물질이 회전시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 요렇게 고체 부분이 가라앉아. 고체 성분이, 단백질이란가 이런 것들이. 그럼 나머지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혈청이라고 한다. 혈청. 그래서 이 혈청의 대부분은 물이야. 근데 요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혈청에는 항체가 녹아 있어요.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거기 막 있잖아. 바이러스 막 이런 거 하면서 그 백신 만들 때 막 혈청이 필요해. 혈장이 아니라 혈청이에요, 혈청. 맞지? 그래서 혈액은 이렇게 있잖아. 우리가 분리하는 방법이 밀도 차이 이한 거죠. 무거운 거니까 가라앉겠지. 그러니까 얘는 그냥 자연스럽게 가라앉는 거고, 얘는 이제, 이렇게 가라앉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밀도가 조금 이제 물하고 차이가 얼마 안 나는 것들. 그럼 강제적으로 돌리는 거야, 이렇게. 돌리면 원심력에 의해서 약간 밀도가 큰 놈이 내려가요. 원심력에 의해서. 그래서 자, 고체 성분이 남고 나머지 부분, 액체 부분 우리가 혈청이라고 한다. 이게 바로 혈청이야. 혈장과 혈청은 다른 거야. 뭐 이런 게 있대.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사금. 뭐냐면 이제 우리가 금광에서 금을 채취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광석이 오랜 기간 동안 이제 뭐 풍화를 받게 돼. 침식이 되고 풍화 받으면서 이제 쪼개지는 거야. 그래서 흙하고 같이 모래랑 같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 모래에 있는 작은, 알지? 그래서 작은 금 입자들을 채취하는 거야. 채취해야 돼. 그랬을 때, 자, 바로 밀도차. 금이 모래보다 밀도가 크니까, 알겠지? 밀도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사금 채취할 때 어떻게 돼? 얘네들 이제 야등 가는 통에다가 물 살짝 이렇게 막 흔든단 말이야. 흔들면, 그러니까 이제 요런 통이죠, 통에다가 여기 이제 모래하고 금이 있어. 그럼 이제 여기에다 물에다가 담궈요. 물 속에 담근 다음에 얘를 위아래 흔들어요. 위아래 흔들면은, 자, 얘네들 들썩들썩거리겠지? 그래서 들썩거리면, 요게 막 이제 이렇게 뜬단 말이야. 그 무거운 게 뭐야? 금이 무거우니까 바닥에 금들이 먼저 떨어질 거예요, 먼저 여기서 계속 반복하는 거야. 계속 반복하면 금들이 아래쪽으로 떨어지니까 위쪽에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쑥 들어가면 쑥 해서 빼. 그럼 어떻게 돼? 물에 가고 이 통 바닥에는 금이 있는 거지. 계속 이걸 반복하는 거야. 그래서 금이 무겁기 때문에 사금이 아래쪽에 가라앉아요. 알겠니? 바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금을 채취한답니다. 알지? 그래서 사금 채취하는 거 보고 싶으면은 그 집에 넷플이라든가 티빙 있으면 가가지고 그 있잖아, 구미호전. 저기 이동국 나오는 거. 1937인가 있잖아. 일제시대 가가지고 한 거 있어. 거기서 막 사금 채취하는 거 장면도 나오고 그래. 알지? 구미호전 보면.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밀도 차이를 이용하는 거고, 그 다음 이제 벽시. 자, 우리가 벽시는 쌀. 알지? 그래서
탈곡을 하지 않은 것을 벽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도장하지 않아도 그 벗기지 않은 거. 그래서 얘를 가지고서 이제 봄에 이제 이거 심으면은 여기에서 이제 싹이 나와서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모를 심고 하는 거지. 그럼 이제 이 벽시 같은 경우에는 속이 꽉 찬 벽시, 얘가 이제 발화를 할 거예요. 자, 쭉정이는 발화가 되지 않지. 그럼 이제 이 벽시 안에는 제대로 된 속이 꽉 찬 벽시가 있고 쭉정이, 그러니까 이제 발화가 되지 않는 벽시가 있을 거야. 이 둘을 구분할 거야. 근데 밀도를 보니까 물이 아니라 소금물. 이제 소금물. 그래서 소금물에다가 넣으면 자, 꽉 찬 벽시는 아래쪽에 가라앉고요. 쭉정이가 위쪽으로 뜰 거예요. 알겠니? 쭉정이가 위로 뜬다. 이제 바로 요런 식으로. 자, 요런 식으로. 그래서 바로 이제 요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 이것도 바로 밀도 차이에 의한 구분이 된다. 이제 그래서 밀도 차이에서 우리가 혼합물을 분리할 때, 가벼운 건 가라앉고 무거운 거는 뜬다. 자, 재결정이라는 것이 있어. 재결정. 자, 여기가 재결정이 좀 이제 우리 그 용해도를 이용해서 계산이 막 들어가. 알지? 그래서 재결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 우리가 이 재결정은 바로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를 이용해서, 자,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를 이용해서 이제 구분하는 거야.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우리가 분별 결정이라고도 얘기를 해. 분별 결정. 그러니까 자, X축이 온도고 Y축이 용해도입니다. 자, 어떤 식이냐면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이렇게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질산칼륨이, 자, 이렇게 돼.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질산칼륨이 커. 알지? 그 다음 황산구리 같은 경우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작아요. 알지? 그래서 황산구리 여기 2가 붙었지. 그 얘는 뭘 뜻해? 얘들아, 이건 뭘 뜻할까? 숫자 2가 들어갔어. 이걸 어떻게 읽냐면은 황산 제2구리라고 읽어. 황산 제2구리. 그럼 그거 뭐야? 구리가 이가 플러스 양유리란 뜻이야. 이건 기본적으로 좀 알아도 알겠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온도에 따른 용해도 그래프를 보니까 온도가 올라가니까 질산칼륨은 용해도 차이가 굉장히 크게 변하지, 용해도가. 근데 황산구리는 용해도 변화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질산칼륨과 황산구리가 섞여 있대. 알지? 섞여 있대. 그럼 이제 우리 이거를 어떻게 구분할 거냐는 얘기야. 고체.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고체. 자, 고체가 섞여 있는 혼합물입니다. 그럼 우리 아까 고체일 때는, 자, 액체를 집어넣어가지고서 이제 밀도차를 이용하잖아. 근데 그 밀도차를 이용하려면 이 고체들은 액체에 녹진 않아야지. 근데 질산칼륨하고 황산구리, 우리가 보통 물을 많이 사용하니까, 아까 벽시 이런 것들은 물에 안 녹거든. 그치? 그래서 물에 안 녹기 때문에, 자, 얘네들은 이제 그 물에다가 넣어서 무거운 벽시는 가라앉고 쭉정이는 뜬단 말이야. 자, 이렇게 하지만 황산구리나 질산칼륨 같은 게 물에 둘 다 녹아요. 그러면 밀도차를 이용해서 구분할 수가 없어요. 알지? 자, 그럼 밀도차를 이용해서 구분을 못하니까 어떻게 될까? 높은 온도에서 질산칼륨과 황산구리를 다 녹여. 그래서 높은 온도에서, 자, 고온의 물에 녹여서 모두 녹여요. 알지?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뭐냐면은 온도를 낮추자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온도를 냉각을 시킬 거야. 그러면 질산칼륨은 요만큼 녹아있다가 어떻게 돼? 낮은 온도에서는 자, 요만큼이 돼버리니까 요 차이만큼 질산칼륨이 자, 많이 속출이 될 겁니다. 알겠니? 녹지 않고 가라앉아요. 자, 질산칼륨이 많이 속출이 돼.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황산구리야. 녹아있는 황산구리의 양이 적으면은 만약 녹아있는 황산구리가 이 높은 온도에서 이만큼 녹아있어. 그 소량이면은 자, 온도를 낮춰둬요. 얘는 불포하니까 속출이 안 되겠지. 그치? 그러면 이제 요거는 한 번으로 끝나는 거야. 한 번으로 끝날 거야. 근데 만약 황산구리가 자, 요만큼 녹아있다는 거지. 그 요만큼 녹아있으면 어떻게 해? 온도를 낮추면 어떻게 돼? 자, 요렇게 가니까 이만큼 아주 소량이 속출이 될 거야. 그래서 이런 우리가 재결정이나 분별 결정, 그래서 이 재결정 분별 결정할 때 이 둘을 좀 구분하는 거는 뭐냐면 분별 결정은 이게 많은 양의 고체들이 섞여 있는 거야. 아이고, 많은 양의 고체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섞여 있으면 얘는 우리가 분별 결정이라고 그래. 알지? 자, 재결정은 불순물, 다시 말해서 하나는 소량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는 소량이고 하나는 많은 양이 되는 거야. 그럼 이거는 한 번만 온도를 낮춰버리면은 분리할 수가 있는 거야. 왜? 소량에 있는 불순물은 속출이 안 되거든. 알지? 그걸 우리가 재결정이라고 그래. 그래서 소량의 고체, 그래서 소량의 고체가 불순물, 그리고 다량의 고체, 혼합물. 자, 이런 식에서 이 불순물을, 자, 불순물은 빼고, 자, 이 다량의 고체만을 속출시켜서 만드는 것은 재결정이고, 이게 바로 재결정이고, 아니야, 얘 둘 다 많이 녹아있어, 많이 섞여있어, 둘 다.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가 이제 분별 결정이라고 그래. 그래서 여기에서 한 번으로 끝내면 재결정이 되고, 자, 질산칼륨이 많이 속출되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소량의 황산구리가 속출이 되는 거지. 알지? 그러면 이렇게 속출이 되면 얘를 어떻게 하냐면은 걸러줘요. 거름법을 사용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이제 요 속출된 것만 따로 모을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거름에서 속출된 것만 얘를 다시 고온의 물에다가 녹일 거야. 그러면 요 고온의 물에 대한 속출된 것은 질산칼륨은 많은 양이고 많은 양이 되고 황산구리는 어떻게 된다? 아이씨야. 소량이 될 겁니다. 그치? 그래서 다시 얘를 냉각을 시키면 어떻게 돼요? 자, 질산칼륨은 속출이 되겠지. 많은 양이 녹아있으니까. 근데 황산구리는 소량이니까 황산구리 자리 위치가 여기로 바뀌는 거야. 이렇게 바뀌어버려. 그러니까 온도를 낮춰도 황산구리는 속출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황산구리는 속출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둘을 분리할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뭐다? 재결정, 분별결정. 알겠지? 그래서 같은 의미인데, 자, 과정은 똑같은데, 재결정은 그냥 딱 한 번으로 끝내는 거고, 소량이기 때문에 하나가. 알겠지? 그리고 분별결정은 많은 양이 있으니까 이 과정을 2번, 3번 반복해 주는 것이 분별결정이야. 자, 바로 이런 식으로, 자, 우리가 이러한 것을 고체끼리 섞여 있는 혼합물을 분리할 때, 자,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하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런 재결정을 이용하는 예가 방금 얘기했지만, 자, 질산칼륨하고 황산구리잖아. 자, 요 그래프 잘 봐. 다 썼지?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살짝 이제 계산 말고, 계산은 이제 하는 거는 이제 나중에 문제에서 확인하고, 아까 그 용해도 차이 계산하는 것처럼 같이 계산할 거야. 자, 이번에는
자, 잘 봐. 이거 지울게. 자, 지운다. 온도, 용해도가 있습니다. 자, A예요. B예요. C예요. 그러면 온도에 따른 용해도 그래프가 줬어. 고체. 재결정 또는 분별 결정으로 혼합물을 분리할 때 효과가 가장 큰 건 뭘까요? 자, A 플러스 B일까요? A 플러스 C일까요? B 플러스 C일까요? 이 분리했을 때 그 가장 큰 효과를 갖는 것은, 가장 효율적인 것은 분별 결정으로 A하고 C, 그치? A하고 C가 될 거야. 근데 내가 여기다 그래프 하나 더 그릴게. D입니다. 그러면 누가 가장 효과가 클까요? 얘가 효과가 제일 커요. 얘가 첫 번째야. 얘가 두 번째야. 알겠니? 왜냐면 얘는 온도를 낮추면은 더 녹으니까, 그치? 더 녹으니까 석출될 일이 없지. 얘는 아예 석출이 안 된단 말이야. 근데 C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자, 이만큼 녹였어. 그 온도를 낮추게 되면 조금이라도 석출되니까 다시 한번 또 어떻게 돼? 해야 된단 말이야. 알지? 그래서 하나는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큰 것과 하나는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작은 거. 그러니까 D가 없으면 AC가 되겠지만 D가 있으면 AD가 가장 재결정 또는 분별 결정으로 분리하기가 가장 좋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떠한 것이 유리하냐, 불리하냐,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온다는 거지. 자, 됐니? 바로 이제 이러한 것도 우리가 하나 알아두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 재결정을 이용한 분리의 예 중에서 뭐냐면은 천일염. 바다에서 이제 우리가 소금을 할 거예요. 소금. 그러면 불순물. 자, 우리가 이제 뒤에 우리 해수를 배울 거야.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해수가 들어갈 거야. 그럼 해수에 녹아있는 고체 물질을 염류라고 그래. 염류. 맞지? 그랬을 때 가장 많은 것이 염화 나트륨이 얘가 주가 돼. 소금이지? 근데 그거 외에도 MgCl2, 염화 마그네슘, 황산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녹아 있단 말이야. 알지? 그러면 우리가 이 염류에서 얘를 얘네 가지고서 얘네들이 이제 물에 녹아 있잖아요. 그러면 물에 녹인 것을 우리 뭐라고 하는 줄 알아? 간수라고 합니다. 간수. 언제 써요? 간수 언제 써요? 간수. 교도소의 간수. 아니면은 이제 어떤, 물건을 잘 보관한다. 간수. 그게 아니라, 이 간수는 있잖아. 사이간의 물숫자야. 우리가 콩을 갈은 물 있지. 콩을 갈아가지고, 끓여가지고서 이제 갈아. 이제 갈아가지고서 이제 갈은 물이 있어. 갈아가지고서 이제 물기를 쫙 뺀 다음에, 자, 그 콩 갈은 그 덩어리 사이에 그거를 이제 간수를 부어. 그러면 이 간수에는 얘네들이 그 사이사이 끼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사이사이 끼어 들어가면서 콩에 있는 여러 가지 음이온들하고 결합을 한 다음에 앙금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앙금이 만들어서 커다란 덩어리 형태가 돼요. 그렇지. 두부 만들 때. 알겠지? 그래서 두부 만들 때 바로 이제 이런 소금을 뺀 나머지 얘네들을 이제 하는 거야. 소금기를 제거한 것이 요거고. 자, 얘네까지 포함이 돼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천일염이라고 그래. 그래서 천일염은 소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이러한 미네랄, 우리가 이걸 다르게 미네랄이라고 하지. 이런 것도 같이 포함이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건데.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요게가 그 외에 이제 먼지, 모래 이런 것들 찌꺼기들 막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제 이런 찌꺼기들 같은 경우는 자, 거름 장치로서 걸러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름 장치로 걸러내서 불순물, 찌꺼기라든가 모래라든가
자, 이러한 것들, 흙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이제 거름으로, 그 거름은 입자 크기잖아요. 거름 종이를 얘네들은 어떻게 돼? 물 수용액 상태니까 통과한단 말이야. 거름 종이를. 그치? 물에 녹아 있으니까. 하지만 얘네들은 자, 통과를 못 하는 거지. 그래서 걸러내서 이제 이 찌꺼기를 제거한 자, 바닷물을 모아 가지고서 이제 가는데 자, 위에 거 지울게. 여기만 지울게요. 자, 천일염이 아니라 그냥 소금만 얻는 방법이야. 자, 염화칼슘, 황산칼슘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MgCl2 이렇게 된다면 소금은 이렇게 됩니다. 소금. 맞지? 소금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소금이 불순물이 아니라 얘가 불순물이 될 거야. 알지? 얘가 불순물이 될 거야. 그래서 자, 요게다 녹여. 고온에다 녹여. 온도를 낮춰. 그럼 소금은 거의 석출이 안 돼. 아주 소량만 석출되고 얘네들 왕창 석출이 될 거예요. 맞지? 그래서 얘는 좀 다른 개념이야. 자, 우리는 목적이 얘가 목적이 아니라 얘가 목적이야. 그래서 재결정할 때는 보통 요런 이제 얘가 이제 불순물이었는데 그렇잖아. 얘가 제거될 건데 이번에 얘를 제거하는 게 목적인 거야.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이제 석출되지. 그럼 거름 종이로 걸러. 그러면 거름 고체를 녹이는 게 아니라 거름 종이로 걸으면은 이제 소금이 많이 녹아 있는 용액이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거기에는 소금이 거의 대부분이고 얘네들은 굉장히 극소량이 포함이 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0% 소금이라는 거는 없단 말이야. 자, 100% 소금 얻을 수 있지. 근데 이제 그거 말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먹는 소금이라든가 자, 이러한 것들은 약간의 이제 소량의 미네랄이 포함이 돼 있단 말이지. 그래서 그 소량의 미네랄에 이제 그래서 용액,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걸러진 용액을 어떡합니까? 증발시킵니다. 우리 앞에 증발 배웠지? 그러면 바닥에 어떻게 돼요? 소금이 남겠죠. 물이 날아가니까. 자, 바로 이제 그런 거고요. 그런 거고. 그 다음 이제 합성의약품을 정제할 때 쓰는 건데, 자, 합성의약품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많이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아스피린 한번 해볼까? 아스피린, 타이레놀. 그러면 아스피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만드냐? 자, 살리실산이라는 물질이 있어. 우리는 그 버드나무에서 추출할 거야. 그리고 아세트산 있지. 식초를 만드는 원료, 아세트산. 얘네들을 반응시키면은 아스피린이라는 고체 물질이 나옵니다. 알죠? 그래서 아스피린이 이제 만들어져요. 이거 이제 해열 진통제로 쓰이는. 근데 이 아스피린 만들다 보면은 요 살리시산이나 아세트산이나 이게 이제 반응하고 남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외에 이제 불순물이 같이 있다는 거지. 불순물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곳에서 우리는 요 아스피린만을 뽑아낼 거예요. 그래서 이 아스피린만을 뽑아내기 위해서 자, 이게 다 고체고 고체 상태라면은 어떻게 돼요? 뜨거운 물에다 녹일 겁니다. 그리고 온도를 낮출 거예요. 온도를 낮추니까 자, 이 불순물이 석출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요 아스피린 녹은 수용액에는 불순물의 소량이 있겠지. 그럼 다시 얘를 또 어떻게 돼요? 뜨거운 물에다 녹인 다음에 또 낮출 거예요. 그럼 불순물이 또 석출될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러면서 아스피린의 순도가 점점 높아지는 거지. 바로 이제 이러한 것도 있다. 알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재결정이라는 것이 있어.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있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의약품, 합성의약품에 정제하는 방법. 자, 우리 아스피린 하나를 예를 들었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가 있냐면은, 크로마토그래피법. 자, 우리가 용의 원리라는 거 했었잖아. 그치? 용의 원리. 용의 원리가 뭐였더라? 용의 원리가 뭐였어? 바로 인력의 크기가 용매, 용질 간의 인력과
용질과 용질 간의 인력이, 자, 용매 용질 간 인력이 크거나 같을 때 녹아 들어간다는 거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녹는다라는 거는 바로 이 인력입니다. 인력. 알죠? 근데 우리가 끓는 점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뭐 밀도 차이라든가 아니면 분별 결정이나 재결정, 특히 분별 결정, 재결정 같은 경우는 자, 이 용질마다의 용해도 차이를 이용했어요. 그쵸? 그리고 자, 그다음에 이제 끓는 점이 차이가 났을 때 우리가 분리를 했잖아. 근데 이런 끓는 점의 차이라든가 자, 용해도의 차이라든가 자, 이 차이가 별로 없을 때 알겠지? 이 차이가 별로 없으면 우리는 기존의 방법으로 이 혼합물들을 분리를 할 수가 없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떤 방법을 쓸 거냐? 물질의 종류가 차이가 난다면 암만 해도 요 인력의 차이가 날 거라는 거야. 알지? 그래서 용매와 용질 간의 요 인력의 차이를 이용해서 섞여 있는 물질들을 분리할 겁니다. 이게 바로 크로마토그래피예요. 내가 왜 계속 그 전부터 이거 계속 하는지 알겠지? 이걸 원리를 알아야 돼. 그래야지 이게 바로 이런 거구나. 자, 바로 요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특징이 뭐냐면 소량의 혼합물을 분리할 수가 있어요. 소량으로 섞여 있는 거. 그러니까 많이 섞여 있는 것들은 이제 크게 분리가 되지만 아주 이만큼, 자, 작은 잉크방울이야. 그 안에 막 여러 가지 색소들이 섞여 있어. 그치? 그거를 이제 우리가 분리를 해야 돼. 어떻게 할 거야? 그걸 강제적으로 어떻게 분리시킬 거야? 그래서 소량의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혼합물을 얻는다기보다는 그 혼합물에 섞여 있는 물질의 종류를 확인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뭐다? 크로마토그래피법이다. 크로마토그래피법이다. 알겠지? 바로 요 얘기입니다. 알겠니? 그래서 크로마토그래피법은 혼합물을 이루고 있는 물질이 자, 봐봐. 뭐라고 그랬어?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차야. 그치? 그 용매를 따라 움직여. 그 움직이는 속도 차이는 결국 뭐냐? 용매와 이 물질 간의 인력의 차이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매와 물질 사이 인력이 클수록 어떻게 돼요? 용매에 따라 더 많이 움직이죠. 용매가 물질을 잘 끌어당기니까. 용매하고 물질 간의 인력이 작을수록 어떻게 돼? 이 잡아당긴 힘이 적으니까 조금밖에 이동 못 하겠지. 그래서 이동하는 속도, 즉 용매, 용질 간의 인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용매를 따라서 타고 용매를 이동하는 용질의 속도가 서로 다르다는 거야. 그걸 통해서 구분하는 거야. 그렇다면 같은 온도, 같은 용매, 같은 물질이라면 용매와 물질 간의 인력은 늘 일정할 거예요. 그치? 그러면 용매를 이동하는 용질의 속도가 어떻게 돼요? 똑같겠죠. 같은 물질이면. 자, 서로 다른 물질은 어떻게 돼요? 이동하는 속도가 차이가 날 겁니다. 이것도 기억하고 있어. 알겠지? 그래서 크로마토그래피는 바로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 차이고요. 원리는 물질에 따라서 용매에 대한 용해성이 다르잖아. 그 용해성, 요 인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 이걸 이용하는 거야. 알겠지? 그럼 같은 물질이라 하더라도 용매가 다르면 어떻게 돼요? 얘는 똑같은데 얘가 달라. 그럼 요 인력 차이도 다르겠지. 그래서 이동하는 속도도 차이가 날 거라는 거야. 그래서 같은 물질을 하더라도 용매가 다르면 자, 이동하는 속도가 달라집니다. 맞죠? 그래서 이런 거죠. 둘 다 느려. 근데 A란 용매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그러니까 느리게 가. 자, 이렇게 느리게 가. 느려. 그래서 근데 그나마 얘가 조금 빨라. 그러면 자, 이것이 자, 어떻게 인력이 크면은 조금 더 많이 끌려가겠지. 그러면서 이 둘의 차이가 날 거야. 근데 어떤 용매에 넣었더니 이동 속도가 인력이 확 떨어지니까 너무 느린 거야. 천천히.
그래서 요 사이가 거의 구분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이동하는 속도가 다르니까 우리는 이제 조금 더 빠른 용매, 이동 속도가 빠른 용매를 썼을 때는 이 서로 다른 거다 구분할 수 있지만 이동 속도가 느린 용매를 사용하게 되면 이게 구분이 안 돼서 하나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용매에 따라서 성분 물질의 수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알겠지? 자,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야. 어쨌든 크로마토그래피는 매우 적은 양의 혼합물도 우리가 분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분리 방법이 간단해. 분리 방법 간단하고 시간도 짧고. 자, 성질이 비슷하. 아까 그랬잖아. 용의 뭐 끓는 점이나 용매도 차이가 비슷하거나, 그치? 이런 비슷한 것도 분리할 수가 있고요. 자, 많은 종류가 있으면 우리는 그거를 실제 기존의 방법이면 굉장히 여러 개의 방법을 써야 돼. 복잡해. 근데 얘는 한 방에 다 끝나. 알지? 한 방에 다 끝나.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잉크에 있는 색소. 잉크에 있는 색소야. 자,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것이 종이 크로마토그래피입니다. 알죠? 그런 것들. 맞아. 그래서 종이 크로마토그래피법을 많이 써. 뭐 분필도 크로마토그래피가 돼. 그러니까 어떤 용매를 흡수하는 물질이 있으면 그게 다 크로마토그래피로 쓸 수 있어요. 알지? 그러면 자, 우리가 이 종이 크로마토그래피를 얘기했을 때 뭐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지. 자, 이렇게 있어. 자, 내가 여기에다가 거름 종이를 놓을 거야. 알지? 거름 종이. 여기 물이야. 그러면은 물과 거름 종이 사이에 인력이 있겠지. 그래서 이 물은 그 인력에 의해서 쭉쭉쭉쭉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요만큼,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가 물이 이동한 높이가 돼요. 그래서 이 물이 바로 뭐야? 용매가 이동한 높이가 돼요. 알겠지? 그래서 이 상태에서 자, 요 지점에 잉크 한 방울을 떨어뜨려. 그럼 잉크를 이루는 색소들이 있겠지. 자, 그냥 요 세 개로 할게, 세 개. 세 개로 갈게. 자, 그러면 요 잉크를 구성하고 있는 색소와 요 흡수되어 있는 물, 용매, 요 사이 인력의 차이에서 자, 이 색소들이 이동한 속도가 차이가 나.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나니까 요렇게 노란색이 이렇게 나타난다네. 자, 요렇게 파란색이 나타난다네. 알지? 자, 요렇게 붉은색이 나타난다네. 바로 이거야. 그러니까 용매에 대한 이동 속도는 누가 빨라? 붉은색이 제일 빠른 거야. 그래서 잉크가 요 세 개로 섞여 있는데, 알지? 요 세 개로 섞여 있는데 여기에 있는 색소들이 이동하면서 이동 속도의 차이에서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잉크는 요 세 개의 색소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알지?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고, 자, 학교에서 아마 이건 안 했을 거야. 자, 이게 물이 이동한 높이가 있을 거야. 그쵸? 그럼 잉크가 이동한 거리가 있을 거예요. 알겠니? 그럼 물이 이동한 높이 또는 물이 이동한 거리 분의 잉크의 색소, 각 성분이 이동한 거리로 나눈 거를 전개율이라고 그래. 근데 그거 안 배웠지. 왜냐면 내 기억에 옛날에는 중등과정이 이렇게 나오게 됐었어. 뭐 RF 해가지고 막 해서 중등과정이 나왔었어.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안 나오니까 굳이 그거 필요 없고, 저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하자는 거야. 이게 바로 뭐다? 크로마토그래피법이다. 크로마토그래피법. 그리고 이런 것도 있지,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종이를 이용해서 크로마토그래피를 한다면, 이번에는 아예 그냥 잉크에다가 분필을 넣어. 그럼 잉크를 구성하고 있는 자, 이게 쭉 올라갈 거 아니야. 흡수할 거 아니야. 그치? 흡수하면서, 자, 어느 순간에 여기에서 노란색 띠가 나옵니다. 노란색 띠가 생겨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요,
자, 파란색의 띠가 이렇게 생겨요. 파란색의 띠가. 그 다음에 붉은색의 띠가 이렇게 돼요. 그러면, 자, 여기에 우리가 분필을 놓고요. 걸음종이 놓고, 이렇게 써. 그리고 여기가 H1이고, 여기가, 자, 여기가 HA고, 얘는 HB라고 합시다. 그러면 HA하고 HB는 같니? 다르다는 거야. 왜? 뭐가 달라서? 이동하는 공간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그치, 이동하는 공간이 다르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는, 자, 이거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물이 아니라, 자, 물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알코올로 할게요. 알코올로. 알코올에다가 종이 크로마토그래피를 넣었어. 그럼 알코올이 이제, 그러니까 거름 종이를 흡수해서 이동하는 거리가, 자, 이만큼이래요. 이만큼.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 잉크 한 방울 떨어뜨렸어. 그럼 노란색이 여기 오고, 자, 파란색이 여기 오고, 자, 빨간색이 여기 올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 거리 똑같을까요? 아니란 얘기예요. 왜? 이 경우는 왜 달라요? 용매가 다르잖아요. 용매가 다르면 노란색의 잉크와 노란색 색소와 물하고의 인력과 알코올 간의 인력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동하는 속도가 다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성분이라 하더라도 용매에 따라서 어떻게 돼? 이동하는 거리, 이동 속도가 달라진다는 거지. 그래서 요 거리는 서로 다르다. 그래서 이거는 서로 다른 거리가 된다. 왜? 용매가 다르기 때문에 이동 속도가 달라진다. 자, 이게 바로 이제 크로마토그래피야. 별거 없지. 자, 그래서 이거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문제로 나왔을 때, 자, 요거 한번 쫙 좀 키워보자. 자,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물질들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각 성분 물질마다 이동하는 속도가 달라진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크로마토 용지에다가 넣어주면은 이 성분별로 이제 이동 속도가 다르니까 어떻게 돼? 타고 올라가잖아. 올라가는 속도가 다르니까 같은 것끼리 이제 어떻게 돼? 같은 것끼리 합쳐져서 올라간단 말이야. 자, 이렇게 구분이 됐지?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 이 둘의 속도가 다르니까 거리 차이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자, 이 크로마토 그래프 용지에서 요렇게 해서 이만큼의 높이 차이가 생기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A, B, C, D, E 5개의 혼합 뭔지 모르겠어. 용액이 있어. 얘네들을 크로마토그래피에다가 넣어서 찍었어. 그랬더니 이동거리가 이렇게 된대요. 그러면 요 5개는 공통으로 이거 어떻게 돼? 다 들어가 있지. 같은 성분. 자, 그 다음에 여기 네모는 A, B, E에만 있대요. 자, 이동거리 똑같기 때문에 어떻게 돼? 용매는 물이라고 하면, 같은 용매라고 하면 이동거리 같은 성분이잖아. 그 다음에 세모가 여기 있대요. 알지? 그러면 A는 요 2개의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B는 요렇게 3개의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C도 2개의 성분이 이루어져 있고, D는 1개로 이루어져 있네. 1개로. 그치? 1개가 있네. 그 다음에 E는 3개네. 그치?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지. 됐니? 자, 그래서 용매를 따라서 이동하는 속도, 잠깐만, 이게 뭐야? 뒤에 위에 뭐야? 위에 더 있어? 별 같은 게 있어. 뭐야? 별이 있네? 이게 지금 얘랑 같이 연결된 건가? 그림이 그려. 근데 거리에서 요거 막 있지 않아? 그치? 이게 이렇게 돼 있지? 아, 별이 있구나. B하고 D에 별이 있구나. 아, 봤어. 그래서 B하고 D에 별이 있네. 에이, 야. 씨, 이게. 그쵸?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이제 표현할 수 있고, 자, 밑에 거는 지워.
요 밑에 거는 싹 다 지워. 이건 의미 없어. 알지? 자, 그렇다면 지금 A, 자, 우리가 이거는 이제 요걸 독립적으로 봅시다. 그래서 A, B, C, D 이 5개의 용액을 크로마토그래피 했더니 자, 요렇게 됐단 말이야. 자, 그럼 얘는 최소 2개, 얘는 하나, 둘, 셋, 4개, 얘는 하나, 둘, 2개, 하나, 둘, 2개, 하나, 둘, 셋, 3개의 순물질이 섞여 있다는 거지. 그치? 그리고 얘네들은 각각의 순물질이 되는 거야. 왜? 얘네들 혼합물이면 어떻게 되는? 혼합되는 비율에 따라 이동거리가 달라질 거 아니야. 그치? 그 각각 순물질이 되는 거지. 그치?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 그래서 바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근데 조심할 건 뭐냐면은 우리가 종이 크로마토그래피를 봤더니 자, 이게 요렇게 분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요런 식으로. 그러면 요렇게 돼 있으니까 얘는 3개의 순물질로 구성이 돼 있다면은 틀려. 왜? 얘가 요렇게 돼 있잖아. 요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가 이동 속도가 다르거든. 그치? 자, 여기하고 여기가 이동 속도가 다르거든. 자, 여기하고 여기가 이동 속도가 다르거든. 그러니까 3개의 순물질로 구성이 돼 있다는 건 틀리다는 거야. 자, 여기에서도 여기하고 여기가 서로 다른 물질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치? 여기하고 여기가 서로 다른 물질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최소한 3개 이상의 순물질이 되어 있다. 뭐 3개 이상의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맞다고 할 수 있지만, 알지? 자, 요거는 자, 이렇게 돼. 그래서 정확하게 그 지점에 놓여졌냐, 위아래 약간의 어떤 구간의 변화가 있냐, 요걸 보고서도 구분을 좀 해줘야 된다. 알지? 우리 이제 문제로 한번 빠르게 확인 좀 해봅시다. 벌써 문제. 자, 크로마토그래피 문제. 왜? 자, 106번 문제. 자, 다음은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해서 물질 A, B, C, D, E를 분리한 거예요. 자, 옳지 않은 것을 찾재요. 순물질로 예상하는 것은 순물질 한 종류지. 그치? 그래서 한 종류니까 순물질로 예상되는 거는 B, C, D 3가지가 될 거야. 그치? 자, A에는 C와 D가 포함이 되어 있다. 자, C, D. 맞네? 그치? 자, A와 E에는 공통적으로 D가 포함이 되어 있다. 그치? 자, C는 D보다 이동 속도가 느립니다. 맞니? D가 더 빠르죠?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야. 자, E를 이루는 거는 하나, 둘, 3개니까 최소한 몇 개 이상? 그렇지, 3개 이상이 되는 거야. 3개가 아니라. 그렇지? 바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어. 그리고 또 이제 이게 크로마토그래피 하나면은 이동 속도가 빠른 건 어떻게 돼? 이 밖으로 넘어갈 수 있거든. 그래서 바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 그래서 크로마토그래프인데, 자, 우리가 이제 혼합물을 분리할 때 있잖아. 여러분들 잘 봐요. 어느 하나의 방법만 가지고서 분리하는 게 아니에요. 123번 문제 봐봐. 이제 우리 이런 문제들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혼합물이 여러 개가 섞여 있는 거지. 이것처럼 봐봐라. 소금, 에탄올, 물, 모래. 알지? 그 얘네들을 모두 다 섞어버리면요, 소금과 에탄올과 물이 용액이 돼요. 근데 모래는 녹지 않으니까 가라앉겠지. 그치? 그럼 얘는 거름을 통해서 어떻게 돼? 모래가 거름 종이에 걸러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거름은
입자 크기 차이를 이용해서 먼저 거름으로 모래를 분리해. 그럼 거름 용액에는 소금과 물과 에탄올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얘를 이제 증류시킬 거예요. 그러면 끓는 점이 낮은 뭐가 빠져나와요? 에탄올이 분리가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물과 소금이 섞여 있는 소금물이 될 거야. 그럼 이 소금물을 어떻게 돼? 다시 증발하면 물이 날아가니까 바닥에 뭐가 남는다? 소금이 남는다. 그러니까 하나의 방법이 아니라 여러 개의 방법이 섞여서 나온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각각의 특징들을 구분하는 거를 잘 할 수 있어야 돼. 알지? 바로 이제 이런 것이 있어요. 이런 거. 그 다음에 계속 이런 거야 지금. 그치? 자, 우리 116번 문제 보면 물과 식용유와 소금하고 질산칼륨입니다. 자, 물, 소금, 질산칼륨은요 섞여요. 용해가 돼요. 자, 식용유는 물에 안 녹잖아요. 그래서 얘는 물에 안 녹아요. 얘네도 물에 섞여서 용액이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 밀도가 자, 이렇게 되니까 용액의 밀도는 더 크겠지. 용액의 밀도가 더 크니까 결국 이 용액하고 식용유가 두 개의 층을 이룰 거야. 그럼 위에가 뭐다? 식용유다. 그럼 뭘 해주면 된다? 분별 깔때기. 알지? 분별 깔때기. 그래서 밀도 차를 이용한 분별 깔때기를 이용하는 겁니다. 일본 보기 맞지? 자, 그럼 남은 용액은요. 물하고 소금하고 질산칼륨이에요. 얘는 용질이죠. 온도, 질산칼륨 진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야 이거. 아니 용해도 뭐야. 자, 질산칼륨 슈. 소금. 아주 요렇게. 소금. 자, 그럼 어떻게 돼?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커. 작아. 그럼 뭐야? 재결정 또는 분별 결정. 알겠지? 그럼 이제 남은 용액은 소금물이잖아요. 어떻게 해요? 증발시킵니다. 그러면은 물은 수증기로 날아가고요. 물과 소금. 그래서 나는 재결정은 용해도 차이를 이용하는 거고, 자, 어차피 증발도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하는 거니까 끓는 점이 낮은 물이 먼저 증발돼서 날아가니까. 자, 다는 증류가 아니죠. 증발입니다. 증류가 아니야. 증발이야. 증발. 자, 이렇게 여러 개가 섞여서 나와. 여러 개가. 구분 잘 해줘야겠지? 맞지?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이런 이런 실험 문제가 나올 거예요. 115번처럼. 자, 사탕수수 으깬즙을 가열을 해. 자, 가열을 하면은 농축이란 거는 농도를 높인다는 얘기야. 다시 말해서 용매인 물의 양을 줄이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가열이잖아요. 물이 줄어들려면 어떻게 되니? 물이 끓어야 되지. 그치? 그래서 끓는 점을 이용하는 거예요. 다음, 농축된 즙을 냉각하면 노란 결정이 나옵니다. 냉각해서 속출되는 거잖아요. 용해도예요. 그 답은 4번이네. 자, 원심분리. 아까 뭐라고 그랬지? 원심분리. 혈액 원심분리하면 혈청 원심 고체 성분하고 그다음에 뭐야? 혈청이 생긴다고 그랬지. 그거 뭐라고 그랬어? 그것도 밀도라고 그랬지. 그게 밀도야. 자, 다시 뜨거운 물에 녹인 다음에 냉각하니까 순수한 설탕이 얻어진대. 재결정. 용해도잖아요. 그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그 원리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연습이 좀 많이 돼야 된다. 자, 우리 분배 결정 문제 좀 한번 좀 볼까? 이는 계산 문제가 여기는 0단계라서 요 자, 98번 문제 좀 볼게. 요 아마 계산 두 번째가 계산일 거야. 알겠지? 자, 뭐 1번 같은 거 푸는 게 아니라 계산만 할 거야. 계산만. 98번. 계산만 할 거야. 염화 나트륨 15g, 붕산 10g, 섞여 있는 혼합물을 50g의 물에다가 모두 녹입니다. 자, 용해도는 기준이 뭐예요? 100g 기준이에요. 알지? 그러면 80도씨에서 얘고요. 붕산이 얘입니다. 그치? 그러면 얘는 80도씨에서 실제 용해도가 여기잖아. 그러면 이제 50g이니까 100g 물로 우리가 바꿔버리면 얘는 30g이 되고요. 20g이 됩니다. 그 어느 지점이니? 염화 나트륨 여기가 돼요. 맞니? 그치? 염화 나트륨 여기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가 염화 나트륨이 되는 거야. 자, 붕산은 20g이니까 어느 지점이니? 요 지점이 됩니다. 맞니? 그래서 여기가 붕산의 지점이 돼요. 그러고 나서 온도를 몇 도씨로 냉각했어요? 20도씨로 냉각했답니다. 그러면 염화 나트륨은 어떻게 돼? 이렇게 가니까 속출돼 안 돼? 속출이 안 되잖아. 그래서 염화 나트륨이 속출이 안 돼. 그럼 누가 속출될까? 붕산이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 요만큼 속출될 거예요. 그럼 여기가 얼마야? 5네? 근데 몇 그램 요가 있어? 20g. 근데 5g밖에 못 녹아. 그럼 몇 g이 속출돼? 그렇지. 15g이 속출돼요. 100g 물일 때. 근데 지금 몇 g 물이야? 그렇지. 50g 물이니까 몇 g 속출돼? 7.5g이 속출될 거야. 몇 g? 붕산이 7.5g. 자, 이렇게 계산이 들어갈 거야. 그래서 우리가 재결정이라든가 분별 결정할 때 이렇게 계산한다. 알겠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염화 나트륨은 속출이 안 돼요. 왜? 다 용해도 아래쪽이 되니까. 그리고 이거는 요 용해도 100g의 물이야. 그러니까 우리 지금 요 숫자는 100g의 물에 녹아있는 질량이고 질문은 50g이니까 알겠지? 그래서 100g일 때로 다시 바꾼 다음에 속출되는 양은 100g일 때니까 다시 50g일 때 속출되는 양으로 바꿔주면 돼. 요 과정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된다. 됐니? 알겠지? 자, 여기까지 혼합물의 분리. 자, 풀어보세요.